다 했어? 어, 어. 이번에 끝까지 였지, 우리. 오늘 이거 빨리 질문 받고, 사나오는 진도 좀 나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올까잉? 준성이 다 풀어왔어? 어? 어. 이거, 아니, 문제 푸는 방식이 다 똑같은데? 어.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어? 진짜? 이게 어렵나? 문제 풀은 걸 좀 보자. 채점한 걸 좀 봐봐. 어느 정도인가 좀 보게. 얼마나 심각한가. 시험이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오, 일부러 안 갖고 오는 거야, 지금? 응, 응. 풀긴 다 풀었네. 그거 너 이거 파일 있어, 없어? 답지 파일만 있어? 이번에 이제 좀 길이 좀 막히나 보다. 우리 먼저 하고 있자. 준성아, 그 카톡 한번 들어가 봐. 쌤이 문제 파일 보냈으니까. 자, 페이지를 불러줘.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요새 학교에서 산화한원 들어갔어? 어. 산화한원 됐어? 발효급여? 진짜 빠르네. 주사 질문 페이지 불러. 245쪽. 245쪽. 자, 여러분 49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중화반응 문제 풀 때 물론 뭐 쉽진 않겠지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 그지? 이게 진짜야. 이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응? 진짜 필요한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전해량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 이온수비 따지는 거 그것 좀 알면 되는데. 그지? 이온수비 따질 때 얘들아 여기 봐봐. 산은 2가짜리가 들어있고, 그치? 그리고 지금 염기는 다 1가짜리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물질이 세 가지가 다 만났어. 근데 가를 한번 볼까? 가는 모든 양윤의 몰비가 1대 3이라는 거예요. 만약 산성이었다면 양윤의 종류가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빨리 와. 얼른 와. 그지? 어서와. 적어도 세 가지, 그지? 왠지 알죠, 여러분? H 플러스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 문제 다 풀었나? 다 풀었어, 문제? 감이 다 풀었지? 연은 다 풀었어? 자, 이거 빨리 펴. 49번이야. 올라갔다.
준성이 뭐해? 응. 아, 아. 우리 가은이 문제 풀은 것 좀 볼까? 얼마나 풀었나? 어? 문제. 오늘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였잖아요. 오늘 수업 순서는 이렇게 하자잉. 1시간 일단 질문 받고, 그리고 사나우는 개념 좀 빨리 먼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중간에 질문 좀 더 받고 이렇게 하자. 응? 사나우는 오늘 한번 끝내야지. 시험 범위는 발열 흡혈까지 다 들어간대? 끝까지? 그건 안 들어간대? 중앙고는 발열 흡혈도 들어간대? 사실 거긴 별로 할 거 없긴 한데, 그치? 그래도 한두 개 또 나올 수는 있으니까. 야, 전민고 화학 시험이 언제야? 26일이야? 그러면 25일 날 원래대로 그냥 그 시간대 와도 되겠네? 그지? 자, 여기 빨리 봐, 얘들아. 자, 칠판. 여기는 페이지는 246페이지, 문제 49번이야. 자, 보자. 양이온의 비가 1대 3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NA랑 K. 요거 둘은 반드시 있어야 돼. 맞지, 그치?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온수 B를 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1, 3 이렇게 잡든가 아니면 3과 1 이렇게 비율로 잡아주든가 여기 옆에 있는 비율과 맞춰주면 되니까 둘, 셋 이러면 2대 3의 비율이 나오잖아. 그지? 저 비율이 맞는 걸 찾아줘야지. 만약 쌤 저는 3대 1로 했어요. 아닌 게 바로 보이겠지 얘들아. 3대 1이면 여기는 6대 1인데 6대 1이 되는 비율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비율이 뭐밖에 안 돼? 1과 3밖에 안 되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봐봐. 자, NA가 두 개 들어올 때 OH도 비율상 두 개, OH가 비율상 세 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H가 이제 몇 개가 남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세 개가 남아줘야 되니까 OH 다섯 개랑 반응하고 H 세 개가 남으려면 여기는 비율이 8개. 그러면 A2-는 4개 이런 식으로 들어와주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절반이잖아요. 이는 둘, 넷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러면 가는 액성이 뭐가 되는구나. 여기는 중성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V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V값은 요걸 활용해서 V값을 찾자. 그럼 여러분 간인 전체 부피가 V 플러스 20 난인 전체 부피가 2V 플러스 얼마 여기는 3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음연의 개수가요. 간인 중성이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 산성입니다. 음연이 여기는 4개밖에 없어요. 음연수 비율이 1대2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농도비가 이게 몇 대 몇이 됩니다. 5대6이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2 남았죠? 3 되고 그러면 분자에 3대5 이것만 들어가주면 되잖아요. 암산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V는 몇 미리? V는 10mm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V 자리에다가 뭐만 넣어줘 여러분? 이렇게 10만 넣어주자.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제 이건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비율이었잖아. 그지? 이제 실제 개수로 바꿔줘야지. 자 0.1 몰농도가 10mm면 A를 한 개 들어와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실제 이온수는 여기에 적혀있는 파란색을 다 얼마로 나눠줘? 다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 얼마 5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 A 값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0.5니까 A는 0.05야. 이렇게. 응? 지수야 이해했지?
얘는 좀 봐봐. 얘도 반이니까 1.5개다. 1.5개 10으로 나누면 얘는 0. 얼마? 얘는 0.15야.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B 얘는 얼마가 돼줍니까? 0.2야. 이렇게 들어가죠. 자, N은 여러분 전체 부피가 이제 30인 걸 알았으니까 30분은 얼마다? 1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거 한 개로 들어가야 돼. 실제 개수가 한 개니까. 이거 상대값 아니야. 실제 값이니까 전체 부피분의 전체 음연수원 해주면 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30분의 1 이렇게 들어가. 그 답은 얼마네? 답은 6이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와, 별거 없잖아. 그지? 별거 없어. 차근차근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문제를 풀 때, 쌤, 부피를 저거 다 미리리터인데 그냥 미리리터로 쓰고 그냥 해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대신 이온수도 뭐로 할 거니까 그냥 미리몰로 그냥 들어갈 거니까. 얘를 리터로 바꿔서 하려고 하면 숫자가 너무 작아져서 불편해. 응? 알겠지, 그치? 그냥 미리몰로 가. 자, 그럼 또 어디 갈까요? 다 적었어? 52번 해줘? 오케이. 50번? 50번 먼저. 자,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먼저 용액 1을 한번 볼게. 용액 1. 모든 양연의 몰비가 1대 1대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양이온이 있잖아. 총 3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Na, Y, H까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액 1은, 일단 여기는 액성이 뭐다? 여기는 산성이야. 이렇게 들어가. 좀 알겠지, 그치? 그럼 바울음은, 그러면 얘도 그냥 한 개라고 잡을 거야. 얘도 한 개라고 잡고, 얘는 하나, 여기는 몇 개가 들어오겠지? 아이고, 한 개, 여기는 2개 이렇게 들어와. H가. 맞지? 근데 H도 하나가 남아야 되거든? 그 H는 원래 4개가 들어왔어야 돼. 비율상, 그치? OH 3개랑 반응하고 H 하나 남아야 되니까. 그 얘는 X2-는 2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요거 봐봐. 자, XYZ가 지금 분수 형태로 나와 있지? 이거는 실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비율만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15mm일 때 몇 개가 들어와요? 2개가 들어와요. Y는 10mm일 때 몇 개가 들어옵니다? 1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자, 다음에 이번엔 Z는 5mm일 때 1개가 들어옵니다. 이게 X분의 Y 플러스 Z가 돼주는 거야. 비율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해했지, 그치? 자, 여기는 자, 비율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2배씩 하자. 4개, 8개. 여기는 3개, 6개. 여기는 4개, 4개. 이렇게 들어가. 자, 여러분. 여기는 아까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개수상으로 보면 H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OH-가 몇 개가 남아있냐면 2개 이렇게 들어있거든. 근데 용액 1에서 몇 미리만 가져오자? 15mm만 가져오자는 거야. 용액 1의 전체 부피가 얼마입니까? 30. 그 중에 15mm니까 H 플러스를 몇 개를 가져왔다라 보면 되지? 0.5개. 자, 용액 2에서 V미리를 가져와서 합했더니 중성이 된다는 거야. OH-도 몇 개 가져오면 돼? 0.5개 가져오면 돼, 그치? 그럼 2개에서 0.5개를 가져올 거니까 4분의 1만큼만 가져오면 되잖아. 용액 2의 총 부피가 얼마예요? 80mm. 80mm에 4분의 1이니까 몇 mm만 건져오자? 20mm를 건져오자. 그러니까 여러분 V가 얼마가 됩니다? V는 20.
이렇게 해주면 되죠. 뭔지 알겠지? 그 요거 저 깔끔하게 이것만 정리해. 얘는 여러분 이게 10분의 얼마야? 3. 얘는 15분의 얼마? 2 이렇게 들어가. 이게 몇 분의 몇이잖아? 20분의 45. 그죠? 그러면 20분의 45에다가 V가 얼마? 20. 그러니까 답은 45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괜찮지? 별거 없지? 응? 다음 문제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까 연우가 52? 52번 보겠습니다. 자, A 몰롱도 NaOH 30ml 여기에 0.1 몰롱 뇌이스에 10ml를 넣어서 용액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적어줄게.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얘가 30ml야. 그치? 농도가 A짜리니까 얘네는 각각 30A개씩 들어왔을 거고 얘를 처음에 10ml를 넣었어요. 농도가 0.1짜리니까 1개, 2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용액 1이야. 맞지? 그치? 자, 용액 2를 볼까 여러분? 자, 용액 2는 얘는 30ml니까 30A개씩 이렇게 있고 얘는 다 해서 20ml가 되는 거야. 여기는 또 둘, 넷 이렇게 들어가. 여기가 용액 2가 되는 거야. 자, 용액 3 갈게요. 용액 3은 여기 30ml에 여기는 각각 30A개씩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해서 얼마가 들어오냐면 20 플러스 Xml 이렇게 들어와. 저 적는 거 좀 이따 적을게. 자, 가보자 여러분. 자, 칠판 보시죠. 3에서 모든 이온의 몰빈이 1대 2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여기는 액성이 중성이다. 왜냐면 모든 이온이 두 가지밖에 없대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온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은 Na 플러스와 A2 마이너스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30A개가 있으니까 A2 마이너스는 다 해서 몇 개? 15A개만큼 존재해야겠다. 왠지. 그리고 안성은 중성이다.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자, 두 번째 이제 요거 써먹자잉. 용액 1에서 모든 음이온. 자, 얘들아. 용액 1은 전체 부피가 40이야. 자, 용액 1에 들어있는 음이온은 몇 개가 돼주냐면 자, 여기는 액성이죠. 염기성이야. 여기가 중성이니까 이거 되는지 볼게. 자, 염기성이면 이온수는 누구를 따라가되? 염기를 따라가되. 이가짜리가 들어온 것만큼 뭐 한다는 거? 이가짜리가 들어온 것만큼 음이온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용액 1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30A 빼기 얼마? 1만큼 존재한다. 괜찮나요? 솔직히 나한테 얘기해줘. 이거 좀 돼, 안 돼? 1 빼는 거. 안 돼? 중화반응 공부 안 했네.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데, 그지? 이과짜리 들어간 거 다 이걸로 푸는 거야. 규현아. 이과짜리 들어간 개수만큼 이온수가 준다는 걸 모르면 안 돼. 준성 이거 왜 1 빼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와, 여러분. 내가 이 강조를 많이 했던 거 같아.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그지? 몇 번 했던 거 같은데? 오. 뭐 시험을 별로 잘 보신 마음이 별로 없나 봐. 이번 기말만 잘 버티면 이제 화학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하고 있는 거죠. 화학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기말은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잘 볼 수가 없어.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더라. 진짜로. 이거 봐봐. 지금 아무거나 해볼게요. 만약 HA라고 하는 게 하나 있던 가정해 보고, 여기는 BOH2가 있다고 가정해 볼 거야. 자, 20, 20. 여기는 50 이렇게 들어온 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 여러분 양이온수 한번 해보죠. 반응 후에 양이온수 이거 바로 나오는지 이거 계산 안 하고 바로 돼야 되는데 원래는 양이온 몇 개입니까? 반응 후 15개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물론 이거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계산하는 게 사실은 물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계산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아까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지금 이과짜리 몇 개 들어와? 5개 들어오죠? 5개 준다니까 양이온이. 이과짜리가 들어온 것만큼 줄어. 음이온은 그대로 몇 개야? 그냥 그대로 그냥 20개야. 전체 이온수도 원래 산이 가진 총 이온수가 40개였는데 5개가 줄어서 총 몇 개? 3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성이건 염성 그걸 나누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안 나눠도 돼. 알겠지? 봐봐 여러분. 20, 20 여기는 10개, 20개. 그러면 이거 반응성 양이온 몇 개라고요? 어? 그냥 알겠지? 그치? 여기까지 몇 개 들어오니까 10개 들어오니까 됐어?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게. 또 반대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이때는 액성이 염기성이 얘가 더 많으니까 그치? 이때는 양이온 그냥 몇 개야? 그냥 15개야. 얘는 염기가 이온이 더 많으니까 염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염기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애들이 다 몇 가짜리들이 들어와? 다 1가짜리 들어오니까 염기가 가진 이온수에 영향을 못 줘. 염기의 이온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뭔지 알겠지, 그지? 근데 산성이나 중성일 때는 기준을 산에서 잡을 수 있잖아. 그지? 얘가 기준인데 들어오는 거에 몇 가짜리가 있으니까 2가짜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가짜리가 들어온 것만큼 이온수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응? 알겠지? 규현아, 2가짜리가 한 개 들어올 때 1가짜리가 2개씩 사라져요. 하나 들어오고 2개 사라져. 그럼 몇 개 줄어? 한 개 줄죠. 봐봐. 2가짜리가 2개 들어올 때 1가짜리 몇 개가 사라져? 4개가 사라져. 그죠? 그럼 몇 개 줄어요? 그래. 그러니까 2가짜리가 들어온 것만큼 준다니까. 응? 알겠지 얘들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문제를 안 풀려. 자, 한 번 더. 지금 첫 번째 용의 길은 액성이 염기성이야. 기준을 NaOH에다 기준을 잡어. 그러니까 원래 음이온은 34개가 있었어. 근데 지금 이가짜리가 몇 개가 들어와요? 하나가 들어오니까 하나가 준다고 비율상. 괜찮지, 그치? 자, 이거는 자, 두 번째 용액이는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50 이렇게 들어. 자, 이번에는 양이온 찾는 거야, 얘들아. 여기도 염기성이니까 양이온은 그냥 누구 들어가면 돼? 그대로 30A NA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양이온은 들어온 게 1가짜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온수가 영향을 안 줘. 원래 염기권 그대로 따라가. 쓰면 이해했지?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럼 요거 쓱 공만 빼자잉. 150A 마이너스 5는 120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응?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0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A를 하지 말고 여기도 30A니까 이거 다 5개씩 잡어. 여기 칠판 봐봐. 근데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며? 중성. 그 OH가 돼서 몇 개 들어오면 되잖아? 5개가 들어와주면 중성이 되잖아. 20ml일 때 아까 H가 4개가 들어왔으니까 20 플러스 X일 때 5개가 들어오려면 X는 몇 ml가 돼주면 되지? 5ml. 20일 때 4개가 들어오니까 25ml일 때 5개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다? X는 5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이번에 이제 실제 개수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 0.1 몰농도 H2A 10ml인데 쟤는 진짜 농도를 쓴 거야. 0.1 곱하기 10해서 얼마? 1 이렇게 쓴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긴 봐봐. 얘가 아까 이게 30A지? 얘가 여기도 얼마가 들어가요? 개수비를 들어가야 되니까. 쌤아 이해했나? 요거 얘가 2.5개가 있고 여기는 30A개 이렇게 들어가. 그 30ml일 때는 5개인데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지? A는 30분의 5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A는 6분의 1이야. 이거는 더 바꿀 필요가 없어.
진짜 농도랑 실제 부피랑 곱해놓은 값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A가 6분의 1이고 X가 5야. 답은 3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준수 알겠지? 응? 할만하죠? 수업할 때는 조금 할만했다가 다음 주에 올 때는 다시 제자리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치? 이제 너무 안 풀어보는 것 같아. 여기 문제 많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준아, 너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가은아 이해했지? 다음 거? 또 어디 갈까? 55번 해줘? 55번. 자, 여러분, 여기 실판 보시죠. 문제를 풀 때 그 용액 2에 보면 전체 이온수분의 X 이온수 이렇게 비율 하나 주고 2분의 1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않아? 아, 얘네가 다 일가짜리들이거든? 그죠? 근데 이온 혼자 절반을 차지하는 게 있다는데. 여러분 전부 다 일가산과 일가염기라면 총 양이온수와 총 음이온수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양이온의 총 전해량과 음이온의 총 전해량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X이온 자기 혼자 절반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쵸?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이 염화이온,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 혼자 반이 될 수 있는 건 염화이온밖에 없다. 그죠? 왜냐면 아니 나 칼륨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은 이미 두 가지야. 자기 혼자 반이 될 수가 없다고. 뭔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아 X가 누구구나? X가 염화이온이구나. 응? 그러니까 여기는 액성 자체가 염기성은 아니야. 왜? 아니 음이온이 염화이온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산성이던가 아니면 중성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요거 봐, 여러분. 쌤이 이온의 몰농도 개념이 나와 있으면 몰농도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를 먼저 곱해보는 게 좋다. 자, 여러분 30 곱하기 5m 요거랑 자 60 곱하기 5m 몇 대 몇입니까? 1대 2가 되죠? 어떤 이온인지는 모르겠지만 1대 2로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1대 2로 존재 딱 보여. 지금 KOH가 몇 대 몇으로 들어와? 1대 2로 들어오잖아. 칼륨이온은 무조건 1대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Y가 누구네? Y가 K 플러스구만.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V 값이 바로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 아니 여기랑 여기랑 칼륨 이온수가 서로 모여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농도비가 5대 6이라는 거야. 그럼 부피비는 6대 5가 되시면 되잖아. 여기 전체 부피가 60ml니까 용액섬의 전체 부피는 50ml면 되겠다. 그러니까 V 값이 얼마? V는 10이에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 설마 이해했어? 괜찮지?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농도 한번 찾아라 합시다. 여기는 X값, 요거 이제 비율을 찾아줘야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저 B를 그냥 쓰자고요. 여기는 몇 B? 20B씩 들어와요. 여기도 농도가 2B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20B씩 이렇게 들어와.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아까 여기 3분의 1짜리 하나 있었거든? 요거는, 봐봐. 20B, 여기도 20B, 자리 좀 좁네. 그래, 10B, 10B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자, 용액일에 총 이온수가 얼마가 되죠? 염기를 따라간다고 보면 되니까 60B. 근데 염화이온이 얼마를 차지하니까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얘는 20B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이거 어때? 괜찮아?
용액일에서는 염화이온이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음이온에 염화이온 말고 다른 음이온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액일은 전체 액성이 염기성이 돼줘야 되는 거야. OH-가 있어야 되니까. 전부 다 일가끼리 만나는 거니까 반응 후의 총 이온수는 염기들의 총 이온수를 따라가주면 되거든. 그럼 요거 다 더해주면 10B, 10B, 20B, 20B니까 그래서 60B만큼이 있잖아. 그 중에 3분의 1만큼이 염화 이온이 돼줘야 되니까 염화 이온은 20B만큼 있으면 되겠다. 괜찮지? 어? 그럼 여러분 얘는 좀 3배예요. 3배니까 얼마씩 들어있어 여기는? 여기는 60B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된 거죠. 자, 이제 다 찾아놨어 얘들아. 여기는 20B씩, 여기는 2배니까 40B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는 20B 이렇게 들어옵니다. X값은 여기도 염기성이니까 총 이온은 염기될 걸 따라가. 그러니까 120B. 이 중에 염화이온은 20B.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X가 6분의 1이고 V가 10이니까 답은 얼마다? 답은 60입니다. 이렇게 되죠. 할만하지? 응? X성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요거 2분의 1 사실은 요거를 써먹을 줄 아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 응? 그래야지 경우의 수를 확 줄일 수가 있어. 알겠죠?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만날 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1대1이 돼야 된다. 알겠지? 근데 보통 2분의 1이 나올 때 대부분 2분의 1에 해당해 거기다 CL 마이너스. 어?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알 거야. 거기다 2분의 1 거기다 CL 마이너스가 나와. 됐죠? 어디 할까? 너 번호 불러줘. 64번. 오케이. 전 열심히 풀어왔네. 응? 자, 64. 여기서부터 자르면 되죠. 자,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은 H2I, HZ 둘 중 하나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비커 1과 비커 2에다가 똑같은 염기를 같은 양씩 나눠서 넣어 놓은 거야. 그치? 그러고 난 뒤에 자, 한 군데는 기억을 넣어주고 한 군데는 니은을 넣어 보겠다. 이제 그 말이거든. 그치?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모든 양윤의 몰농도 합은 용액 1에서 첨가한 수용의 부피가 60ml일 때와 그리고 용액 2에서 첨가한 수용의 부피가 40ml일 때가 서로 뭐했다? 같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하나 이제 기억해 놓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칠판 보겠습니다. 자, 사실 요건 비율만 딱 보고 용액 1에 누가 들어갔고 용액 2에 누가 들어갔구나. 이게 바로 사실은 보여야 되거든. 봐봐. X OH2에다가 H Z를 넣어준 경우는 얘들아 자, 염기성일 때는 그냥 염기 걸 따라가면 되잖아. 들어오는 애들이 어차피 몇 가짜리들이 들어와? 1가짜리들이 들어와. 이온수에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이온분의 음이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얘가 원래 염기 자기 혼자 했을 때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비율이 2야. 그죠? 1과 산이 들어올 때는 염기성이라면 계속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비율이 2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자, 여기도 2야. 분명히 산이 들어왔는데도 비율이 안 바뀌어. 계속 2를 유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 HZ가
H가 들어오는 거야. 그치? 산이 들어오자마자 이온수의 B가 달라지는 경우는 여기는 몇 가짜리 포함된 게 들어올 때, 아, 2가짜리 포함된 게 들어올 때. 무슨 말이야?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봐. 얘네는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저 비율 좀 하나만 잡고 들어갑시다. 요거 1.5가 되는 거부터 하나 잡고 들어갈 거고, 일단 엑선즈 하나만 알려줄게. 여기는 만약에 계속 염기성을 유지를 하면 계속 2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6이라는 건, 여기 액성은 이제 산성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자,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적어볼게요. 이제 종류를 다 찾아놨으니까, x 이뿔 OH 마이너, H 뿔 Y2 마이너,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요, 얘는 0.1V, 여기는 0.2V,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첨가물 수용액이 몇 ml일 때, 20ml일 때 보는 거죠. 여기 20일 땐 여러분 얘는 농도가 A짜리니까요. 여기는 20A, 여기는 얼마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40A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괜찮죠? 자, 이걸 하나로 통일을 시켜볼 거야. 이제 어떻게 통일시키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체 양이온인 얘를 그대로 따라가. 얼마? 0.1V. 전체 음이온은 0.2V에서 뭐를 뺀 걸 따라가? 20A를 뺀 걸 따라가. 오케이? 그게로 얼마가 돼줍니다. 요게 1.5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20A짜리가 얼마인지 이거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계산하지 않아도 0.1V분의 0.15V를 해줘야 1.5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20A가 얼만큼 들어온다고 봐주면 되죠? 0.05V만큼 들어온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0.05V, 여기는 0.1V 이런 식으로 들어와주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지? 자, 그 다음 요번에 여긴 이제 40ml일 때 저기 비어있으니까 놔두자. 여기 60ml일 때 요거 하나 필요하죠. 아까 모든 양윤의 몰농도합은 1에서 첨가 부피 60ml일 때, 그러니까 요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60은 요걸 3배를 해줘.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0.15. 여기는 얼마가 되고 0.3B 이렇게 들어가지. 그지? 얘는 원래 0.1B, 0.2B 이렇게 했었으니까, 오, 여기는 액성이 뭐가 된다, 이제. 여기는 액성이 산성이야. 이렇게 들어가. H가 더 많으니까. 괜찮지, 그치? 요때랑, 자, 이제 어딜 볼 거냐면, 요거 40ml일 때 하러 가자. 40ml일 때는 요거 0.1B, 0.2B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 H 플러스랑 하나는 Z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게. 자, 그럼 요게 40ml가 들어왔을 때, 자, 요거 0.1, 0.2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러분 여기는 아까 생각을 했지. 액성이 뭐다? 산성이다. 여기는요, HZ는 40B씩 들어와요. 40B, 40B. 자, 갑시다. 양이온. 자, 양이온은 여러분, 저 음이온부터 할게요. 음이온은 그대로 얼마? 그대로 40B.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이온은 여러분 40B에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0.1V를 빼줘야 됩니다. 요거 되는지 한번 봅시다. 괜찮나요? 2가짜리가 들어간 만큼 빼줘야지, 그치? 자, 그게 얼마가 됩니다, 여러분? 요게 1.6이에요. 지저분하다, 그치? 할 게 좀 많죠. 자, 여러분 40B. 자, 40B 곱하기 1.6이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4니까 64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64B 마이너스 얼마, 여러분? 0.16V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깔끔하게 정리 좀 할게요.
0.16V가 24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럼 여러분 요거 0.16V는 24B니까 V를 저 0.1V로 해줄까요? 아니야, 일단 V로 먼저 하죠. V는 여러분 이거 0.16으로 나눠줘. 몇 B 나옵니까? 응? V는 얼마? 나누기를 해줘. 계산하고 있어? 응? 150B 나오나? 맞지? 자, 여러분 V가 150B야. 그러면 0.1V는 15B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여기는 B 하나로 맞춰주면 15B, 요거는 30B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 뭔 이야기했지, 그치?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X 값을 한번 찾아봐라 했으니까 여기부터 하고 가자. 아까 V가 150B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얘는 V로 해도 상관없어.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짠. 전체 양이온 수는요. 여기는 X성인 산성이니까 0.3V에서 0.1V를 빼주면 0.2V가 될 거고요. 전체 음이온 수는 0.15V가 돼줍니다. 0.2분의 0.15니까 얘는 X는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랑 이제 B를 찾을 건데, 자, A 플러스 B, 여러분, XOH2는요, 실제 농도값이 있어요. 아까 실제 농도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요 V 값이 150B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봐봐. 다른 거, 부피가 서로 같다. 우리 아직, 잠깐 요거랑, 저거 아직 세 번째 거 하나 안 써먹었죠? 이제 V 찾으러 갈게요. 자, 문제 좀 많이 기네. 자, 여러분 용의 길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주냐면 V 플러스 60. 요거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V 플러스 얼마? 40.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그 다음 여러분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합이니까 1에서는 모든 양이온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0. 얼마 여러분? 2V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ml 들어왔을 때 자, 요때는 모든 양이온이 얼마가 돼주냐면 아이고 저 B를 150B인데 저 B로 나눠줘야 되는데 저거 일단 하나로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양이온이 얼마가 남냐면 요거 어디 갔니? 40B, 15B, 25B가 나와요. 25B 25B를 V로 바꿀게. 자, B가 150분의 V니까 25 곱하기 150분의 V면 이게 150분의 25V가 얼마가 되잖아요? 6분의 V가 된다. 그치? 오케이? 자, 여러분 요는 6분의 V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VV가요. 분자 있는 거는 요거는 지워져요. 응? 그럼 요게 몇 대 몇이 되냐면 0.2V 더하기 얼마? 8. 요거는 6분의 V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요거 5분의 V 빼기 6분의 V가 얼마야? 5분의 V 빼기 6분의 V 계산하고 있어? 30분의 얼마? V 괜찮지? 야, 왠지 이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지금? 하고 있지 여러분도. 30분의 V 이게 얼마가 됩니다? 2. 그럼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V는 6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자, 여러분 다 했어. 이제 좀 많이 좀 복잡하긴 하다. X는 아까 찾아놨고 요게 여러분 얘가 60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 진짜 개수를 비교해 줘야 되거든. 0.1 곱하기 60이 얘가 사실은 요게 6개야. 얘는 12개가 들어오는 거야. 저 일로 오자. 여러분 V에다가 여기다 60을 넣어줘.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야? 얘는 실제로는 3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농도는 20분의 3이 되는 거야. A가 20분의 3. 이렇게 이제 B값 찾으러 갈게. 자, B값은 HZ일 거야. HZ는 잠깐만. 여기서 해야지. 자, 그럼 요거 아까 40B. 아, 저기 왔다 갔다가 좀 힘드네. V가 60이니까 B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2가 나와. 그치? B가 5분의 2, 40 곱하기 5분의 2. 그대로 5분의 2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40하면 지워지니까 얘는 0.4야. 이렇게 들어가. 괜찮나요? 아까 X는 얼마에서 4분의 3이었지. 0.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되냐면 X는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고 A가 20분의 3이니까 0.15, 0.55 100분의 55가 되네. 이거는 숫자가 5로만 좀 나눌까? 55면 11, 20이니까 60분의 44. 한 번 더 나눠지네. 15분의 얼마? 11. 이렇게 들어가. 알겠죠? 지금 너무 복잡하긴 하다, 그치? 근데 이렇게 학교 시험에는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진 않겠지. 근데 이 숫자 답을 내는 것까지는 지금 물어보는 게 많아서 좀 여러분 좀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답 내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원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찾을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H2I가 들어오고 어디에 HZ가 들어오는 건지 이거는 찾을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자, 또 어디 갈까요? 이거 오늘 영상 지금 찍고 있거든? 뭐 대성고에서 뭐 학생이 안 보내줘가지고 응? 나중에 집에 가서 영상 참고 좀 해. 어? 알겠지? 좀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자, 또 어디 갈까? 59? 59 뒤로 가야 되네. 자, 여러분 59번 보시죠. 얘들아, 가나다가 있는데 우리가 이온수는 쌤이 뭘 따라가라고 그랬어? 이온수는 많은 걸 따라가. 그지? 이온수는 많은 거. 물은 뭘 따라가고? 물은 적은 걸 따라가라. 그러면 지금 봐봐 얘들아. 만약에 지금 산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산은 두 가지, 염기는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이온이요. 만약에 OH-에서 자, 여기 칠판 잠깐 봐봐요. NaOH에서 만약에 음이온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서 다의 액성이 염기성이다. 그러면 OH 개수에서 A2- 몇 개를 뺀 거, 3개를 뺀 거, 나머지가 이제 9개가 돼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NaOH에서는 몇 개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지만 한 12개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여기 이온수가 더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염기성이면 여기도 뭐가 돼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염기성이 돼줘야 되거든. 그러면 음이온은 여기가 더 많이 남았어야 돼. 스마이에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액성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얘는 무조건 산성일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요거 A랑 CL 있지? 이거 합친 게 무조건 9개가 돼야 돼. 응? 그 농도가 봐봐. 농도가 A랑 2A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요 A를 곱해주면 여기는 6AV개가 들어와.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얘는 2A니까 여기도 얼마가 들어와? 여기도 6AV 이렇게 들어와. 맞지 맞지. 저는 농도가 지금 A짜리인데 부피가 3 잠깐 잘못 썼다. 여기는 3AV가 들어와. A니까 2배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1대1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A가 3인 게 CL이 6인 게가 들어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여기는 2V니까 여기는 2N개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4N개가 들어와. 아니, 근데 얘들아, 나에서 음연이 8N개가 된다는 거야. 산성이라면 6N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음연이 8N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내성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여기는 염기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만 이야기했지, 그치? 근데 이가짜리 2N개를 빼고 8N개가 남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음이온이 염기에서 10N개가 들어와야 돼. 여기는 10N,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0N, 여기는 2N, 여기는 6N, 이렇게 들어오죠? 자, 저기도 10N에서 2N을 빼니까 그러니까 얼마? 8N, 이게 말이 되잖아. 오케이? 여러분, 여기는 H가 4N개가 들어와요. H 6N개가 들어오고, OH는 10N개가 들어와. 그래서 여기는 중성이네요. 그러네. 맞죠. 여기는 2N개, 4N개, 여기는 H가 돼서 8N개밖에 없고, OH가 10N이니까 염기성, 산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인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V를 그냥 어차피 다 BBB 이렇게 있으니까 A를 이렇게 해보자. 얘는 2A가 2N이야. 이렇게 들어가. 2A가 2N개야. 자, B가 자, 여기는 2B가 10N이야. 그치? 그러니까 B가 몇 배야? A의 5배. 괜찮나요? 그래서 B는 5A. 모든 양윤의 몰롱도 합비 나랑 단인 10대 9야. 자, 나는 여러분 전체 부피가 6B, 단인 전체 부피가 8B 이렇게 들어가고요. 양윤수가 자, 나에서는 있잖아. 이게 4N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여기 염기성이지. 그치? 염기를 따라가는데 그냥 염기 10N개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고. 응? 자, 다는 산성이잖아요. 얘가 6N개. 여기도 얼마 여러분? 6N개. 여기는 다해서 양이온이 12N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10N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염기 신경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쟤는 1가짜리니까. 이걸로 비율만 구해주면 되죠. 자, 3대 4. 여기는 5대 6 이렇게 들어가. 한 번 더 나눌까? 2대 3.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됩니다? 10대 9. 괜찮지? 어때? 할만하지? 연우야, 어디 문제 잘 풀려? 어때? 그럭저럭 풀려? 채영이도 잘 풀리지? 어? 뭐 학교 시험에는 뭐 엄청 복잡한 게 안 나오겠지. 범위가 넓어서. 아까 왜 시간 좀 되게 지저분했던 거 있었잖아. 60번 때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보통 학년제인 애들은 그런 문제 하나씩은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화반응만 4단원만 볼 때는 그게 나와. 근데 여러분처럼 막 한 학기에 다 끝내고 이렇게 범위가 넓고 그러면 그 정도 난이도는 잘 안 내시네. 질문은 다 했어? 아직 있어? 자, 69번 해줘? 오케이. 자, 69번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산화하는 개념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시간점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중화반응 마저 질문할게. 알겠지? 자, 여기 봐 여러분. H2VMI리에다가 Y 몰롱도 NaOH를 넣어줄 때, 그럼 이게 지금 어디가 중화점이야? 20만큼 들어왔을 때. 이때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H랑 OH가 다 사라졌을 때니까. 괜찮지, 그치?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NaOH가 10ml가 들어왔을 때랑 그 NaOH가 40ml가 들어왔을 때, 자, 이때 높이는 똑같다. 그죠? 농도값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 부피는 사실은 모르긴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 20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긴 전체 부피가 V 플러스 2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줍니까? 여기는 V 플러스 얼마? 여기는 40mm가 됩니다. 그쵸? 여기 총 부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는 V 플러스 얼마? 여기는 10m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자, 맨 처음 여기 15분의 2가 나올 때는 원래 h가 얼만큼 있었냐면 이 xv계 이렇게가 있었다. 맞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중화점까지 OH가 얼마가 들어와 주면 됩니까? 얘는 20y계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괜찮나요? 그럼 봐봐. 원래 들어있던 h exv에서 20y를 빼. 그럼 그게 얼마가 돼주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전체 부피 얼마? v 플러스 10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준, 아니 15분의 1에 10분의 1을 곱해준 값이랑 같은 거고. 맞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여기 10y다. 큰일 날 뻔했다, 그치? 그 다음 여러분, 여기 하나 더 보기 편하게 해줄게요. EXV는 뭐랑 같은가, 여러분? 20y랑 뭐하다? 같다. 왜? 그래야지 뭐에 도달하니까? 중하점에 도달하니까. 맞죠? 그 다음 여기는 40y 빼기 원래 h가 얼만큼 썼대? exv가 있었어. 이렇게 써놓고 하면 좀 보일 거야. v 플러스 40 곱하기 얼마? 15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여러분 exv가 뭐랑 같잖아요. 20y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0y를 넣어주면 오 이게 뭐랑 같네. 이거는 10y랑 같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얼마가 돼주니 거기에 20y는 20y가 이게 되는 거거든. 요거는 여기다 옆에다 써줄게. 이게 20y가 돼. 그럼 얘랑 지금 몇 대 몇이잖아. 1대 2가 돼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럼 V가 얼마가 돼야지 저게 1대 2가 될까? 어차피 얘도 다 지워지는데. V 플러스 10대 V 플러스 40이 1대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V가 얼마예요? 20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치? V는 20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요거 20이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겠다잉. 30 곱하기 15분의 2가 얼마? 4지, 4. 어? 4. 그러니까 10y가 4. 그러니까 y가 얼마? 0.4. 이렇게. 됐지, 그치? y는 0.4야. 이렇게 해주면 되고, x 값도 찾을까? 여기서 할게, 그냥. 여러분, y가 0.4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이게 8. 그죠? 아까 v가 20이었잖아. 그러면 40, x가 8, x가 얼마네? 0.2 이렇게 들어가. 됐죠? 그러니까 0.6 곱하기 20.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답은 12 이렇게. 됐지, 그치? 이건 아까 누가 물어본 거야? 어, 어. 이거 일일이 하나씩 막 다 써서 연립하고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응? 알겠지? 비율이 많아. 화학 문제 보면. 알겠지? 그치? 일일이 막 곱하고 나누고 하기 전에 비율 쓸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응? 알겠죠? 오케이. 자, 얼른 화장실 갔다 와. 잠깐 쉬었다가 우리 빨리 거기 들어가자. 사나워는.
산소 이동이랑 요즘 전자 이동이 많이 나와. 전자 이동하고 그다음 산화수 정리 들어갈게요.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은 기본적인 거라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첫 번째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입니다. 자, 우리가 산소를 얻는 게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산소 얻는 게 산화. 이런 거 있잖아. 메테인. 자,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켜주면 이산화탄소랑 H2가 만들어지더라. 여기서 메테인은 뭐 되는 거야?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그죠? 산소는 환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마그네슘, 금속 마그네슘을 자, 산소랑 만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MgO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이렇게. 또 마그네슘 뭐 됐다?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O2는 환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괜찮지, 그치? 자, 네, 여러분.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의 재련. 자, 철의 재련인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철광석. 이거는 산화철 있잖아. Fe2O3 산화철이랑 SiO2랑 같이 있는 거. 이게 철광석이야. 석이 이제 돌석자잖아. 그지? 대부분의 돌멩이는 규산염을 거기다 가지고 있거든. 여기서 깔끔하게 철을 뽑아내려면 SiO2 빼야 되고 산소 이것도 빼줘야 돼. 그래서 뭐를 같이 넣어주냐면 석회석을 같이 넣어줘. 석회석. 석회석은 CaCO3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코크스를 넣어줘. 코크스는 정체가 흑연을 압축해서 만드는 걸 코크스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여러분 요거를 요 세 가지를 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하면 탄산칼슘은 CaO랑 SiO2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탄소는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이렇게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줘. 자, 여러분 CaO 있지, 그지? CaO가 SiO2랑 결합하면 CA, SiO3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슬래그라고 한다. 일종의 찌꺼기. 다음 Fe2O3 있죠? Fe2O3에 탄소가 불완전 연소돼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들어가 깔끔하게 철 만들어주고 여기는 CO2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얘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고요.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산화수를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원소 물질. 여러분 호돈소 물질은 이런 게 호돈소 물질이죠. C, 뭐 O2, Fe 이런 게 다 호돈소 물질이야.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호돈소 물질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얘들아.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첫 번째 거 얘는 호돈소 물질이 없죠. 그지? 두 번째 거는 탄소도 호돈소 물질, O2도 호돈소 물질이야. 호돈소 물질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일 수밖에 없다. 왜? 산화수가 변하거든. 어? 세 번째 반응식도 호돈소 물질이 안 보여, 그지? 자, 네 번째 반응식이 호돈소 물질 Fe 보이지? 호돈소 물질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 호돈소 물질이 없는 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예외가 있어. 근데 있는 건 무조건이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중에 산화수를 배우면 산화수가 변하는 게 있나 없나 원래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산화수가 변한 게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되더라. 이렇게. 응? 알겠지?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있는 건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다. 된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산소 이동은 요것만 하면 충분해.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산화탄소랑 물을 반응시켜서 자, 포도당 만들고 산소 나오고 여기는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식인지 알지? 이게 광합성의 식인 거야. 물을 여기는 12개, 여기 6개가 있으니까 이걸 넘겨서 빼서 왼쪽에 6H2 이렇게만 만들어도 상관없어. 됐지, 그치? 근데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 봐봐, 여러분. 아니, 얘도 보니까 여기 뭐가 보여? 혼원소 물질이 보이지?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거야. 강합성도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산소가 다 있어. 여기도 오가 없는 애들이 없어. 그러면 누가 환원이고 누가 산화되는지가 사실 잘 안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배우는 게 사실은 그래서 산화수를 공부를 하는 거야. 봐봐, 여러분. 산화수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산소 있죠? 산소는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자, 여기도 다 마이너스 이거든? O2에서만 산소의 산화수가 0이야. 이거 생물2에서 요즘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루벤의 실험이라 해서 루벤 실험. 어? CO2의 산소는 16짜리를 쓰고 물에 있는 산소는 18짜리 산소를 집어넣고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산소 기체가 다 18짜리만 갖고 나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합성할 때 만들어지는 산소 기체는 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CO2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 있는 산소가 O2로 바뀌는 거야. 그럼 산소가 산화수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으니까 이런 걸 산화수가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물이 뭐 되는 거? 강합성할 때는 물이 산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그치? 그럼 CO2는 얘는 뭐 되는 거냐? CO2는 요거는 환원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쌤이 좀 이따 한 번 더 해주겠지만 CO2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포도당에서 여기 탄소의 산화수 있죠? 여기는 여러분 평균 산화수가 0이 돼줍니다.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2씩인데 6개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2가 되고 수소는 하나가 플러스 1인데 1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2가 돼요.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합이 0이야. 그러니까 탄소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탄소는 산화수가 뭐한다? 감소한다. 산화수가 감소하는 건 환원, 산화수가 증가하는 건 산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직 산화수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 좀 이따 산화수 바로 해줄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이제 전자 이동 해볼게요, 여러분. 전자 이동. 자, 전자가 이동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자, 요때가 여러분 전자가 하나 이동할 수 있고 요즘은 요게 문제가 많이 나와.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날 때. 다른 건 사실 잘 안 나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나 아니면 자, 세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이 만날 때나 이때도 다 전자가 이동하긴 하는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사실 문제 잘 안 써먹긴 하더라. 왜냐면 금속과 비금속 너무 간단해서 잘 안 써먹어. 이런 금속과 비금속은 봐봐. 예를 들면 자, 나트륨 있다고 가정해볼까? 나트륨이랑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을 만든다. 나트륨은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염소는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 이렇게 돼. 자,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산소는 얻는 게 산화. 알겠지? 전자는 잃는 게 산화. 근데 공통점이 있긴 해. 산소를 얻는 거와 전자를 잃는 애들의 공통점은 둘 다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갖기는 해. 근데 아직 산화수를 몰라서 좀 그렇긴 하다, 그치? 바로는 여기서 나트륨은 산화, 염소는 환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비금속과 비금속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염소랑 브롬이나 이온이 만나면 자, 전기 음송도가 염소가 더 커. 그지? 그러니까 전자를 땡기는 힘이 더 세니까 염소가 전자를 끌고 와. 그래서 염소는 염화 이온이 되고 브롬이나 이온인 전자를 뺏기니까 브로민 이렇게 돼. 염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브롬이나 이온인 전자를 뺏겼으니까 산화 이렇게 돼주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응용되는 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응용되는 게 조금 나와.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에서. 자, 여러분, 이 금속과 금속 이온에서 이거 하나 하고 가자. 금속의 반응성 순서 또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것도 그냥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요즘 다 미지수로 나오니까 XYZ로 나오니까 사실 외워도 큰 의미가 없어. 너무 붙였나? 니켈 쓴 거야? 좀 뗄 걸.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칼륨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내주기가 쉬운 애들이야. 이걸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그래. 이거는 얘네가 우주에서 이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냥 타고난 거야. 알겠지? 나중에 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서 H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속이 아닌데 요거는 H 플러스 요거는 애시드 즉 산성 용액을 떠올려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수소보다 왼쪽에 있는 금속들은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 반응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수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산성 용액과 만나도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속 마그네슘과 만약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반응시켰다. 그리고는 Mg2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H2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진행이 돼요. 근데 구리하고 수소 이온을 만나게 하잖아. 이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더라. 응?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네는 외우지 않더라도 수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 몇 개 안 되니까 구리, 순, 은, 백금, 금 요거 5가지는 좀 알아두면 좋겠다. 산과 만나도 반응을 안 하는 애들. 다 귀금속이야. 금, 그지? 백금, 은 이거. 알겠죠? 쉽게 반응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귀금속으로 쓰는 거야. 반응성이 작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요거는 사실 통과 때도 했던 건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커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비커에 자,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CuSO4 황산구리 수용액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 금속 아연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아연. 자,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커요. 황산이온은 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금속과 금속 이온이 반응을 하는 건데 아연이 더 전자를 내주기가 쉬우니까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 이온은 금속 구리로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알겠지, 그치? 자, 봐봐, 여러분. 자,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아연은 아연 이온이 돼서 이온으로 녹아 나오고 전자 여기다 놓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수용액에 있던 구리 이온이 끌려가서 전자를 얻고 금속 구리로 석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아연의 원자는 그냥 65라고 하고 구리는 원자량 64라고 할게요. 알겠죠? 아연이 조금 더 무거워. 아연이 30번이고 구리는 29번이다.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아연판의 질량. 자, 아연판 입장에서는 65짜리가 하나 빠져나가고 대신 64짜리가 달라붙는 거니까 질량이 뭐 할 겁니다? 감소할 겁니다. 65 빠지고 64가 하나 붙으니까. 알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수용액 질량.
자, 수용액은 64짜리가 빠지고 65짜리가 대신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는 질량이 뭐 할 겁니다? 증가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양이온수 있죠, 여러분? 이온수는 이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온수는 일정합니다. 구리가 하나 사라질 때 아연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1대1로 반응하니까. 네 번째 수용액 색깔인데요. 자, 수용액 색깔 원래 여러분 구리온이 푸른색을 띱니다. 구리온이 점점 줄어드니까 수용액은 푸른색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지? 푸른색이 흐려져. 된 거죠. 요거랑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랑 비슷한 건데. 자, 이렇게 비커 이렇게 있으면 비커에다가 AgNO3 질산은 수용액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뭐를 넣어 볼 거냐면, 자, 이번엔 금속 구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구리랑 은이온이 만납니다. 구리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해요.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은이온은 금속 은으로 속출. 이렇게 됩니다. 쌤, 왜 근데 구리는 하나인데 은은 두 개요? 자, 여러분 이게 이동하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분. 칠판 보시죠. 자, 화살표 왼쪽의 총 전하량과 화살표 오른쪽의 총 전하량이 무조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산화환원 따질 때 이거 많이 써먹거든요. 1가짜리가 두 개면 여기는 총 전하가 얼마? 플러스 2. 생성물 쪽에 총 전하도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 이게 맞아야 돼요. 총 전하량이. 잊지 마.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리는 원자량이 64, AG, 은은 좀 많이 나가요. 108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리판 질량부터 할까요? 금속 구리판의 질량은요. 자, 구리 하나 녹아 나갈 때, 자, 그죠? 은이온은 몇 개 와서 달라붙습니다. 은 2개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64만큼 빠지고 216만큼 달라붙으니까 구리판의 질량은 뭐 할 거다? 여기는 증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수용액 질량입니다. 자, 수용액 입장에서는 64가 들어오고 216만큼 빠져나가니까 수용액은 질량이 줄겠죠. 됐지, 그치? 네, 세 번째 이온수입니다. 자, 이온의 개수. 자, 이온수는 원래 은이온 2개가 사라지고 구리온 하나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온수가 줄겠네요. 됐지, 그치? 그다음 여러분 네 번째, 자, 수용액 색깔입니다. 수용액은 구리온이 점점 들어오니까 푸른색이 짙어진다 또는 진해진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푸른색이 진해진다. 괜찮나요? 양이온 색깔 다른 건 안 나와. 구리온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온일 때 색깔 띄는 거 되게 드물어, 얘들아. 응? 알겠지? 구리온 푸른색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오케이. 봐,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데 다 틀린 거 아니야. 푸른색이 진해지거나 푸른색이 흐려지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할 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X 이렇게 이온이 있다. M가짜리가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금속 Y를 집어넣어 봤다. 그랬더니 여기는 Y는 N 플러스가 됐다. 근데 원래 여기 X이온이 몇 개가 있었냐면 여기 6개가 있었는데 Y이온이 여기는 3개밖에 없다. 그러면 M과 N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봐. 자, 여러분 수용액에서 양이온의 총 전해량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에 양이온의 총 전해량은 6M, 반응 후에 양이온의 총 전하량은 얼마? 4M 이렇게 들어가니까 N은 몇 M이다? N은 2M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금속 이온은 어차피 1가, 2가, 3가밖에 없어 얘들아. 그리고 문제 줘. 양윤의 전하는 3 이하이다 이렇게 줘. 그러니까 M은 얼마? M은 1이야. N은 얼마가 되고 N은 2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 무슨 이야기지, 그치? 수용액에서 금속 양윤의 총 전해량은 일정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응? 알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자, 40페이지 봐봐. 자, 두 가지 금속이온 X이온과 Y이온이 들어있는 비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X석이 몇 가짜리? 2가짜리 3N개예요. 양이온의 전해량이 얼마야? 그래서 6N이죠.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여기도 6N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면 돼요? A도 3N. 알겠지, 그치? 자,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반응 전의 전하가 얼마로 3M. 이거는 자, 요거 전해량은 얼마? M. 그죠? 얘는 전해는 얼마야? 이거는 6N.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N은 뺄게요, 그냥. 그럼 M은 얼마 나와? 2M은 6이니까 M은 몇 가짜리? M은 3가짜리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얘가 3이 들어가야 총 전하가 9. 여기도 3 더하기 6이니까 여기도 얼마? 9.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A는 3N. M은 1이 아니라 얼마? M은 3. 가와나에서 모두 금속 Z는 자, 여러분. 산화제, 환원제, 원래 산화제가 영어로는 옥시데이션 에이전트거든? 산화를 도와준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산화제는 무조건 자신은 뭐 된다? 환원. 자기는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이 산화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가와나에서는 금속 Z가 다 산화됐잖아요. 전자를 내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Z는 산화제가 아니라 무슨 제? 환원제라고 해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번엔 뒤로. 자, 22번. A 2가짜리 3개가 들어있는데 금속비를 충분하게 넣어봤더니 B M가짜리가 2개가 만들어졌다. 얘들아, N은 그냥 생략할게요. 여기 전해량 얼마라고 하자? 총 6. 2가짜리 3개니까 6. 여기도 총 전해량 6이 필요하다. M은 얼마? 여기는 3. 괜찮나요? 이번에는 나의 수용액에다가 충분한 양의 C를 집어넣었다. 여기 2가짜리가 들어와요. 얘도 전해량 6이 필요하니까 X가 얼마? X는 3. 간단하죠, 그지? 수용액 전해량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M은 1이 아니라 M은 3. X가 얼마? X는 3.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해서 C가 전자 내주면서 산화됐으니까 무슨 제? 환원제라고 해주면 된다. 응? 됐지?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XM가짜리 M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Y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Y1가짜리가 2N몰이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요거 산화수 먼저 따질게요. 전화량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M이 얼마? M은 2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그치? M은 2가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 이렇게. 자, 여러분 봐봐. 그러면 둘이 1대2로 반응하니까 1, 2, 1,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됐지? 자, 오겠습니다. X는 산화수가 증가한다. 산화수 바로 들어갈게요. 산화수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자, 다음 Y는 환원제다. Y는 산화됐으니까 네, 환원제 맞아요. M은 2야. 그러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 산화수 바로 들어갈게. 이제 봐. 산화수는 사실은 산화환원 반응을 쉽게 설명하려고 만든 게 산화수 단어 봐주면 돼요. 이걸 아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봐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산화수의 부호. 산화수의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전기, 음성도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3단원에서도 전기, 음성도 공부했잖아, 그지? 전기, 음성도 가장 큰 원소가 누굽니까? F, 플로린.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전기, 음성도? 비금속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 전기 음성도를 따질 때 칠판 보겠습니다. 여러분, NaCl 일단 이거 먼저 써줄까요? 전기 음성도가 여기다 쓰자. 큰 원소와 작은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자, 결합했을 때 상대적인 거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는 전자를 자기쪽으로 끌고 오는 거니까 무조건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갖습니다. 너 누가 졸았나?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는 전자를 뺏기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를 갖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만약 NaCl 이렇게 있으면 Cl이 음성도가 크니까 Cl은 마이너스, Na는 플러스를 가져요. 만약 H2O가 있다면 누가 더 음성도가 크잖아요. 산소가 더 크죠? 그러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H는 플러스가 됩니다. 만약 OF2가 있다. F가 더 음성도 크니까 F가 마이너스, O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 NaH가 있다면 비금속인 H가 음성도가 크니까 H가 마이너스, NA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쌤, 산소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네요. 네, 가능합니다. 누구랑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H도 마찬가지, 그지?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오케이? 네, 결합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음성도 큰 건 마이너스. 오케이? 작으면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요거는 산화수의 크기. 이거는 원자과 전자수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황, 염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 네 개, 두 개, 다섯 개, 두 개, 여섯 개, 두 개, 일곱 개, 두 개, 여덟 개, 여섯 개, 이런 두 개, 여덟 개, 일곱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산화수는 자 수소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자 얼마까지 잃을 수 있어 이거고, 이게 이제 최대한 전자 잃는 거. 최소값은 전자 몇 개까지 얻어올 수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전자 최대한 몇 개까지 잃고 몇 개까지 얻어올 수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수소는 가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이 잃어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전자를 얻어올 때는 여러분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도록 전자를 끌고 오려고 그래. 왜? 그래 안정해지니까. 응? 그러면 수소는 하나를 얻어오면 헬륨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끌고 오려고 그래. 괜찮지, 그치? 탄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많이 잃으면 4개까지 잃어. 오케이? 많이 얻어오면 4개까지 얻어와. 질소는 많이 잃으면 5개, 많이 얻어오면 3개까지 얻어와. 근데 산소하고 플로린은 조심해야 돼. 예외가 있어, 여러분. 얻어오는 거는 2개씩 얻어오고 1개씩 얻어오긴 하는데 산소는 얘들아 6개까지 잃는 경우는 없어. 산소는 아무리 많이 잃어도 2개까지만 잃어서 얘는 최대값이 플러스 2가 돼. 쌤 왜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넘버 2야. 산소보다 음성도가 큰 게 F밖에 없어. 그치? 근데 산소의 F가 아무리 많이 결합해봐야 2개까지밖에 결합을 못하거든. 산소가 전자를 아무리 많이 뺏겨도 F한테 2개 뺏기는 게 다야. 그래서 최대값이 플러스 2밖에 안 나와. 알겠죠? 플로린은 얘는 최대가 0이야. 자기가 제일 크니까 뺏길 일이 없어. 그래서 최대값이 0이 되는 거야. 자, 황은 얘는 6개 다 뺏길 수 있어. 염소는 얘는 최대 몇 개까지? 얘는 7개까지 뺏길 수 있고, 황은 얻어오면 2개, 염소는 얻어오면 1개까지 얻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최대 최소니까 그 사이 값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소가 5하고 마이너스 3만 갖는 게 아니라 질소가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알겠지? 이 범위니까 이 사이가 이걸 벗어나는 걸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괜찮지? 자, 이제 산화수 정원의 규칙 알려줄게요. 규칙을 이걸 빨리 외워야 된다. 여러분, 호돈소 물질은 어떤 게 호돈소 물질이냐면, 자, O2, 다이아, 뭐 철 이런 게 다 호돈소 물질인데요. 모든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0입니다. 전자에 치우침이 없다는 거죠. 같은 원소로만 돼 있으니까. 알겠지? 자, 여러분, 이온은 만약 구리온, 뭐 산화이온 이런 게 있잖아. 아니, 구리온은 진짜 전자를 두 개 잃은 거니까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 이온은 전하, 이온의 전하가 이게 산화수가 돼주는 거야. 이온은 이온의 전하를 그대로 따라간다. 알겠죠? 화합물 봐. 여러분 NaCl 이렇게 있으면 나트륨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 자, 만약 H2O가 있다. 수소는 플러스 1자리가 2개, 산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거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의 산화수의 합, 이게 0이 돼줍니다. 알겠지? 그대로 다원자 이온 OH 마이너스, 다음 CO3 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MnO4 마이너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애들인데 여기 봐봐 여러분. 다원자 이온은 다원자 이온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해. 그게 이온의 전하랑 같아야 돼. 자, 산소가 마이너스 2고 소소가 플러스 1이야. 둘이 더해주면 뭐만 남어? 마이너스 1만 남지? 그게 다원자 이온의 전하랑 같아요. 봐봐.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탄소는 얘는 플러스 4가 돼. 4와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남겠지. 무슨 말이겠지? 그럼 질소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주냐면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5가 돼줘야 돼. 오케이? 황산 이온에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얼마? 6.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Mn 망가니즈에는 산화수 얼마가 된다? 얘는 플러스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수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일 때가 많아. 산소는 마이너스 2일 때가 많고.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근데 또 항상 또 예외는 있잖아. 그지? 예외는 바로 NaH, 우선 H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건 예외. 자, OF2, 선소유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되더라. 이런 건 예외죠. 그 다음 여러분, H2O2, 자, O2F2 이런 게 있는데, 자, H2O2에서는요, 산소, 여기는 H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산소는, 얘들아, 같은 산소는 전자를 끌고 오는 게 없어. H2O2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하나씩만 끌고 오니까 우선 마이너스 1이 돼요. 응? 알겠죠? 그죠? 아,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구나. 그 다음에 O2F2도 봐봐. 산소 원자 2개, F 2개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는 F가 산소보다 음수 온도가 크니까 전자 하나씩 끌고 가서 산소가 전자를 하나씩 뺏겨요. 그러니까 산소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될 때도 있다. 이런 건 예외적인 상황. 예, 이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소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다. 응? 알겠지? 그치? 그리고 산화수는 아무리 커도 뭐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응? 7을 벗어나지 못해.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화수는 아무리 커도 7이야. 모든 원자를 통틀어서. 알겠지? 산화수 가장 큰 값이 7인 거야.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 제일 많은 게 몇 개니까? 7개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봐봐. 이제 어떻게 써먹나 보자. 산화제, 환원제 아까 했으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 만약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을 해서 산화 구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구리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 O2, 얘도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 이렇게 되고, 산화구리에서 구리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린 요런 거를, 자, 봐. 우리는 산화수가 뭐 했다? 증가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산소는 산화수가 뭐 했다? 이거는 감소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구리는 산화수가 증가했네. 이런 건 산화. 산소는 산화수가 감소했다. 그치? 이런 거는 환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오케이?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메테인. 자,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켰더니 여기는 자, CO2랑 H2가 만들어졌다. 자, 여기는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여기는 탄소랑 소소랑 탄소가 음성도가 더 크거든.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O2에서는 산소는 0이야. CO2에서 C는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고, 수소는 각각 여기도 다 마이너스 2씩 돼. 여기 봐봐 여러분. 칠판 잠깐 봐줘. 탄소는 얘는 산화수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다 해서 8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로 갔으니까 그치? 그럼 O2는 그러면 산소 원자당 0에서 마이너스니 다 2씩 줄었잖아? 2씩 줄었는데 산소 원자로 다 해서 몇 개 여러분? 4개. 그래서 총 산화수의 감소량도 마이너스 8이 되죠.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는 산화수의 총 증가량과 산화수의 총 감소량이 일치해야 한다. 무슨 알겠죠? 됐지? 오케이. 지금 이거를 산소 이동을 지금 산화수로 한번 설명해 본 거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연이랑 만약 은이온이 반응을 해서 아연은 아연 이온, 은이온은 금속 은이 됐다. 자, 여러분, 아연 산화수가 0, 여기는 플러스 2. 아연의 산화수는 얼만큼 증가했다? 이만큼 증가했다. 은은 여러분 0에서 여기는 플러스 1. 자, 얘는 일씩 총 몇 개 여러분? 2개 증가한 거야. 그치? 그래서 아연은 자, 산화수가 뭐에 잠깐만요. 이거 숫자를 이렇게 써놨다. 여기다가 Ag 플러스, 여기는 저 플러스 왜 안 해놨니?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0이다. 자, 아연은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뭐 됐다? 산화. 은이온은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요거는 뭐 됐다? 요거는 환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아연은 산화수가 돼서 이만큼 증가했고, 은이온은 산화수가 돼서 이만큼 감소한다. 괜찮죠? 자, 이제 복잡한 화학 반응식 한번 볼게요. 여기는 SN2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가 있고, H 플러스가 있고, SN4 플러스와 여기는 Mn2 플러스, 여기는 H2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 거야. 자, 이 복잡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여러분 원자 개수를 먼저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무조건 뭘 먼저 맞추냐면 산화수의 변화량을 먼저 맞춘다. 산화수의 총 증가량과 산화수의 총 감소량을 먼저 맞추고, 그걸 맞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 원자수를 맞춰. 자, 봐봐 여러분.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4, 얘는 산화수가 얼만큼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산화수가 Mn, 여기는 플러스 7, 여기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는 산화수가 얼만큼 줄었죠? 얘는 산화수가 5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산화수 증가량과 감소량을 맞추려면 얘는 5배를 하고 여기는 2배를 해줘야 총 증가량도 10, 총 감소량도 1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주석 앞에는 5가 들어가고요. 망가니즈 앞에는 여기는 2가 들어가고,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원자수를 맞춘다. 산소 원자가 8개니까 물 앞에는 8, 수소 16개니까 수소 이온 앞에는 16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총 전하량 플러스 10 마이너스 2 플러스 16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더해주면 플러스 얼마? 24가 되죠. 자,
자, 여기도 발음은 5, 4, 20, 2 곱하기 2. 여기도 플러스 다 해서 얼마? 24. 알겠지? 이 전화량을 맞춰야지 좀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우, 즉 복잡한 문제일수록 저걸 많이 써먹습니다. 자, 말로 하나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자, 산화수에서는 이 복잡한 반응식 문제가 많이 나와. 산화수의 총 증가량과 산화수의 총 감소량을 맞춰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원자 있지? 원자의 수, 요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반응물의 총 전해량과 생성물의 총 전해량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반응물의 총 전하량, 요거는 생성물의 총 전하량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반응물의 총 전하량과 생성물의 총 전하량이 동일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써먹어. 응? 알고 있어야 돼. 자, 한 두세 개는 예제 문제 풀 수 있겠어. 다 적었지? 응. 예제 문제 풀면 좀 더 느낌이 오겠지. 자, 여기는 기본적인 거는 한번 맡겨보자. 자, 여러분 46페이지에 5번 46페이지 5번 보는 거예요. 자, 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산화수 KMnO4의 Mn은 산화수가 7입니다. K가 플러스 1이고요.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전차합이 0이 되려면 Mn은 산화수가 플러스 7. 자, HCl에서 산화수는 Cl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OCl2에서 Cl은 얘는 산화수가 얼마? 0이 되고요. MnCl2에서 Mn은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쌤, 다른 애들은 산화수 안 따지나요? 네, 다른 애들은 산화수가 변한 게 없습니다. 응? 알겠죠? 일일이 다 해보면 산화수가 변한 게 쟤네밖에 없어요. 응? 알겠죠? 실제로 얘는 여러분 망간이즈는 산화수가 5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염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에서 0이니까 1씩 증가하는데 산화수가 변한 염소 원자가 총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산화수의 총 증가량이 10이잖아요. 그럼 총 감소량도 10이 돼야 되니까 M에는 몇 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A가 2가 들어가고요. 알겠지? 자, 여러분 칼륨이 2개니까 여기도 2가 들어가고 망간이도 2개잖아요. D도 2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여러분 수소가 돼서 16개죠? 여기는 16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염소 원자가 반응물에 16개, 생성물에도 2, 4, 10, 다 해서 16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HCl은 여러분 염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됐으니까 환원제입니다. 망가니즈 산화수는 7에서 얼마로 2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자, A분의 B는 A가 2고 B가 16이니까 A분의 B는 8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딱 하나만 더. 자, 여러분 6번. 자, 황을 다이크로면산 칼륨성에 넣었을 때라는 산화환원 반응식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자, 크로뮴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산소가 다해서 마이너스 14, 칼륨은 다해서 플러스 2가 되거든요. 크로뮴 2개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아니 플러스 12가 돼야 됩니다.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크로뮴 하나당 6이야. 이렇게 들어가요. 자, Cl2O3에서는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됩니다? 하나당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황은 여러분 여기 산화수가 0, 여기는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황은 산화수가 4씩 늘어나는 게 몇 개 여러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뮴은
얘는 산화수가 얼마씩 줄죠? 3씩 줄어드는 거. 얘는 총 몇 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반응식 앞에 4를 쓰면 안 돼. 왜? 여기 이미 크로미움 2개가 있으니까 2만 써주면 돼요. 칼륨이 다해서 4개니까 C 앞에는 4가 들어가고 D도 2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여러분 수소는요 오른쪽에 총 4개 보이죠? 자, 스몰 b 2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자, 산소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7, 14 여기는 2니까 총 16개 산소 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4개, 6개, 6개 그죠? 총 16개 딱 맞죠? 그지? 이게 완성된 반응식이 됩니다. 황은 산화수가 0에서 4로 증가하는 거고요. A, B, C, D의 합은 2, 4, 2니까 16이 아니라 10이 되네요. 자, 크로미움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 보이죠? 환원되니까 얘는 무슨 제? 산화제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됐지, 그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